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 중인 한규만입니다. 네, 우울증은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과 함께 의욕이나 흥미의 상실을 주된 어떤 증상으로 하는 일종의 기분장애에 해당합니다. 우울증은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과 함께 식욕의 저하, 그에 따른 체중의 감소, 불면 증상, 즉 잠에 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불안, 초조 증상, 반대로 이제 정신운동성 지연이라고 해서 생각의 속도나 아니면은 신체적인 활동 같은 것들이 이제 속도가 감소하는 양상들도 나타납니다. 또 기억력이나 집중력의 감소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생각의 어떤 내용 같은 것들이 좀 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내용들로 바뀔 수가 있어서요. 스스로에 대해서 무가치하다는 생각 또는 과도한 죄책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衝動들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성 생활 사건들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충분히 기분이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서부터 길게는 사나흘까지도 우울한 기분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에는 2주 이상 거의 매일같이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게 됩니다. 일시적인 우울감과 우울증의 또 다른 차이로는 그 외에 다른 증상들도 이제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증상이라는 거는 의욕, 식욕, 그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증상들, 신체 활동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정신 상태가 저하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스스로 진단해 보기 위해서는 나의 최근의 모습들이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맞는지 부합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매일같이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의 모든 활동에서 의욕이 저하되고 만사가 귀찮고 또 예전에 즐거움을 주던 활동들도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 세 번째로는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되는 일부 비전형적인 양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다섯 번째는 거의 매일 잠에 들기가 어렵고 자주 깬다. 여섯 번째는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또는 생각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스로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이나 과도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집중력이 감소하거나 기억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우유부단해지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들이 자주 떠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9가지 증상들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된다고 하면은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우울증을 걸리신 이후에 신체적인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또 소화불량,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하다, 아니면 가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든다라는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두통이나 어지러움, 전신의 무기력감, 그 외에도 불안이나 안절부절 못하는 초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에서는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치매가 걸린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노인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이런 인지기능 저하들은 노인 우울증이 좋아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치매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평생 한 번이라도 노인 우울증을 앓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가량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서 우울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인에서 나타나는 우울 증상은 면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회활동은 노인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이제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은 비슷한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관심 주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떤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또한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일종의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고립감이나 외로움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우울증의 예방 효과를 나타나게 합니다. 사실 최근 저한테 진료받으러 오시는 노인분들 중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울한 감정들이 좀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사회적 상호작용을 막게 되면서 외로움이나 고립감, 단절감 같은 그런 감정들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만나고 싶었던 분들에게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물어보시고요.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간에 좀 힘들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를 좀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서적 상호작용들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활동, 특히 유산소 운동은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일주일에 4번 이상, 한 번 할 때마다 40분 이상, 그리고 적어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걷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소 경보 수준으로 이상으로 운동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에서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질은 뇌에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우울증의 예방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또 식사나 수면, 신체 활동의 측면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또 좋은 일주기 리듬을 갖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우울증을 또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직까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시는 거에 대해서 좀 문턱이 높다, 또 약간 꺼리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는 것처럼 기분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게 되면은 그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사실 우울증은 다른 말로는 마음의 감기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마치 감기를 치료하듯이 우울증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주시면은 좋은 치료를 받고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